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이제 지수가 급등이 나왔고요. 월요일 날 뭐 이제 미국이랑 뭐 미국의 관세 이슈 때문에 월요일 날 뭐 충격적인 급락으로 시작을 했지만 어쨌든 이틀 동안 많이 올라와서 다 회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요일 날그 급락했던 것들은. 그래서 안정이 바로 됐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 드릴 거냐면, 요즘에 우리나라가 많이 시끄럽죠. 정치적인 혼란 상황에 빠져 있고,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지 만으로 딱 2달을 조금 넘겼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달수로 3개월째인데 3개월째로 이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쯤에서는 정치적인 이 혼란이 끝날 거를 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전략을 잘 세워 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뭐 그건 이제 오늘 저녁 방송 주제 중에 가장 큰 주제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어제 뭐 김호수 관련주나 오세훈 관련주들에 대해서 얘기를 다 못했으니까 그거 마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씨하고 한동훈, 그 다음에 트럼프 관련된 오세훈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 관련된 뉴스가 좀 확인해야 하셔야 될 게 있어가지고 그거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시간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가 급등을 했거든요. 왜냐면 젤렌스키가 푸틴하고 이제 직접 대화도 가능하다는 식의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게 있어서 시간에서 뭐 범행 권형이라든지 뭐 SOS 실태 이런 것들이 상한가나 상한가 근처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지수 마감은 잘 끝났죠. 아침부터 이제 급등이 잘 나왔고, 코스피는 1.1% 급등 마감했고, 그래서 화요일날,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아주 세게 급락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다 메꿨어요. 다시 21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바로 안정을 찾았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은 플러스 1.5%인데 여기는 월요일날 급락한 게 이만큼이거든요. 근데 이거 이상으로 올라왔어요. 즉 금요일날 종가보다도, 지난주 금요일 종가보다도 오늘 종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관세 문제는 역시 그냥 언론이 호들갑을 떨어서 개미들이 놀라서 하루 정도 그냥 혼란이 있었던 거다, 그냥 그렇게 정리하고 뭐 치우시든지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잘 됐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SK 하이닉스도 한 4%씩 올라왔으니까 괜찮았고, 네. 대형주 얘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바로 뭘 보실 거냐면 중국 증시. 예. 중국 증시는 그 설 연휴를 좀 오랫동안 쉬잖아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휴장을 했다가 오늘 열렸죠. 잠깐만요. 그동안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보복을 한다고 난리를 쳤지요. 자, 보시겠습니다. 요게 마지막이 1월 27일이죠. 1월 27일. 제가 중국 맞지? 이거? 네. 2월 5일. 오늘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쉰 거예요. 푹 쉬었지 뭐. 푹 쉬었어. 근데 보세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제 관세 때문에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러면은 중국 증시가 폭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아예 그냥 뭐 개파락 한 마이너스 한 10% 정도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국 증시는 그 정도의 변동성이 가능해요. 뭐 10%까지는 좀 오분긴 한데 마이너스 최소한 2, 3% 이상 급락 출발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오히려 플러스 0.6% 상승 출발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0.6%로 그냥 소폭 하락으로 끝나요. 별일 없죠? 별일 없다 했잖아요. 월요일날 우리나라 증시 급락할 때 그냥 언론의 호들갑에 속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안 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었거든요. 설날 때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PDD, 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중국 주식이에요.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주식. 근데 12월 말 1월 초까지 되게 힘들어 했었죠. 주가가 쭉 빠져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쭉 올라오잖아요. 언제부터 올라왔을까요? 트럼프가 취임하면서부터 올라왔어요.
아니 트럼프가 취임하면 중국에 바로 관세 때리고 중국 망하게 한다고 했는데 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주식은 올라갈까요? 우연일까요? 이게 판도더라는 회사인데 테무 아시죠? 테무. 싸구려 제품 엄청나게 파는데 테무. 네. 뭐 회사라고 여기가? 네, 알리바바 모르시는 분 없죠? 여기 중국 회사잖아.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알리바바인데 최근에 급등하지 않았나요? 언제부터 급등했을까요? 트럼프 취임 전후부터 취임식에 맞춰가지고 뽑았다니까. 이런 거 보면 그냥 뭐 미국이 중국한테 관세를 때리고 이것저것 하겠죠. 그죠?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증시에는 큰 영향은 없겠구나. 미리 눈치를 채야죠. 거래까지 실어서 올라가고 있던데. 요번에 이번 주 월요일 날 관세 얘기 나오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때 좀 웃고 있었다니까요. 경험도 있고 눈으로 보이는 게 있으니까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지금 보시니까 어때요? 힘들어할 이유가 없었잖아. 이렇게 편안하게 가세요. 미국이 중국을 망하게 하려고 저렇게 하는 게 맞아요.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완전히 뭐 이렇게 지도상에서 없애버리진 않겠지만 두 번 다시 머리를 못 쳐들을 만큼 주저앉혀 놓을 거예요. 안 그러면 또 이제 미국을 괴롭히고 미국의 이익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할 테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다가 그죠? 네. 완전히 주저앉혀 놓을 텐데 그래도 증시에는 큰 영향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모르셨죠? 이런 거 언론사에서 이런 걸 좀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그냥 뉴스 보면은 망한대.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다가 중국이 망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망한대. 또 미친 것들 같아 진짜. 아니 미국이 망한대. 왜? 물가가 올라가지고 미국이 망한대. 그럼 중국은 더 빨리 망하지 않겠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거기? 미국은 경제가 지금 괜찮잖아요. 싸워서 진짜 물가 올라간다고 칩시다. 누가 빨리 망할까요? 중국이지. 응? 우리도 망한대. 맨날 망한대. 이런 건 왜 얘기 안 해주냐고. 왜 얘기를 못 해주죠? 왜? 얘기해주면 자기들이 말한 거 앞뒤가 안 맞거든. 응? 그죠? 네. 이런 거 보시면서 언론이 얼마나 요즘에 쓰레기인지를 아주 그냥 격하게 공감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뉴스 보고 안 속지. 그죠? 네. 이런 거 잘 보세요. 알리바바. 네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얘기로 넘어올 거예요. 중국 증시 그렇게 끝났고. 정치적인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12월 초부터 3개월째 정치적인 혼란에 휩싸여 있고 아직도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죠. 그죠? 네.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날지도 모르겠고 확실한 거는 8년 전 탄핵 때하고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그죠? 가장 다른 게 뭐냐? 그때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원래 콘크리트 지지율이 한 40%짜리가 있었는데 그게 무너져서 한 자릿수짜리 지지율 나오고 막 그때 그랬는데 지금은 뭐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토대로 한다면 51%? 라고 대통령 지지율이 그죠? 물론 저는 이재명한테 유리하게 나오는 뭐 저기 여론조사건 뭐 대통령한테 현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나오는 여론조사건 저는 다 안 믿습니다. 네, 그거보다 덜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올 수도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안 믿어요. 근데 여론조사의 추이는 믿어요. 추세. 추세까지는 거짓말을 못하고요. 구체적인 데이터의 수치는 얼마든지 마사지가 가능한데 추세는 잘 못 속이거든요. 하긴 뭐 그것도 원하면 속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안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그 상태가 유지가 되니까 이재명 관련주도 힘도 못 쓰고 뭐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요즘에 어떻게 보면 힘들잖아요. 그죠? 힘든데 잘 보시면 이 정치적인 혼란이 안 끝날 것 같지만 저는 조만간 끝난다라고 봐요. 이 얘기는 좀 뒤에서 결론 얘기할 때 할게요.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 제가 계속 뭘 해드리는 거냐면 계속 흐름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못하니까. 아니 언론사에서 정확하게 이 정치판 돌아가는 흐름이랑 국제 외교 이 정세랑 우리나라 정세하고 엮어서 설명을 잘 해주면 제가 미쳤다고 지금 이 시간에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겠냐고요. 저는 대학교 전공이 정치 외교학과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왜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주변에 제 지인들이 제가 이러는 거 알면 놀래요. 왜?
평상시 정치 얘기 하지도 않고 듣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근데 밤마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밤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뭐 정치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줄 아세요? 그런 얘기 뭐하래요. 저도 뭐 제 나름대로 정치적인 성향이 있겠죠.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냈을 때 제가 그 사람들한테 동조하거나 그 사람들하고 싸우거나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내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행동을 절대 하지 않아요. 왜? 불가능하거든요. 내가 왼쪽이에요. 상대방이 오른쪽인데 내 쪽으로 끌어당긴다? 잘 안 돼요. 반대로 내가 오른쪽인데 상대방이 왼쪽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내 쪽으로 끌어당긴다? 요즘에 그런 거 잘 안 됩니다. 그냥 포기하세요. 그런 걸 아예 하시면 안 돼. 요즘에는. 하도 그냥 생각들이 강해가지고 요즘 그런 거 하시면은 그냥 사이만 안 좋아져요. 응? 맞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하여튼 요즘에 정치가 혼란기다 보니까 제가 저녁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언젠가는 이 정치적인 이런 혼란이 끝난다라고 봐요. 근데 언제 끝날까요? 모르죠.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항상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더라고요. 응? 반드시 끝이 와요. 제가 이제 저도 요번에 막 계엄에 탄핵에 막 트럼프 이제 또 취임하고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그죠? 관세 때리고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이제 추석 때 설 연휴 때 그 어르신이 주변에 있는 어르신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지나가는 말로 해주시는데 나이가 이제 한 70 넘으신 어르신인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나라가 망할까봐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사람은 다 살아가게 된다. 본인께서도 6.25를 겪으신 분이잖아요. 6.25 겪었고 그 지독한 가난도 겪었고 뭐 옛날에 뭐 이런저런 쿠데타도 있었고 군사정권도 있었고 그죠? 새마을운동도 있었고 뭐 5.18 광주 거기도 있었고 뭐 별의별 일 다 겪으셨거든. 대통령 암살 당해죠. 뭐 네? 별의별 일 다 겪었거든. 외환위기까지. 근데 결국에는 다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나라가 망할까봐 너무 걱정하지 말고 혼란할 때일수록 더 하는 일에 더 신경을 써라. 어르신들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덕담 아니겠습니까? 그분 그 말씀을 들으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왜? 어떻게든 끝이 난다 이거예요. 웬만하면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우리나라가 망할 뻔했던 게 몇 번이나 있는지 몰라요 진짜. 안 그렇습니까? 해방 이후로도 그죠? 네, 많잖아요. 응? 이것도 언젠가 끝난다고요.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요. 나라 망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근데 중국이 막 생난리지기고 있을 때 북한은 뭐 맨날 미사일 쏘고 앉아있고. 근데 안 망했잖아요. 나라가 그렇게 심하게 안 망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왼쪽을 정치 성향이 왼쪽이시건 오른쪽이시건 네. 그냥 열심히 사시면 돼요. 열심히. 그래서 지금 뭐 하셔야 되겠어요? 이 상황이 언젠가 끝난다. 그럼 미리미리 대비를 해놔야죠. 근데 문제는 누가 이길지를 모르는데 그래요. 근데 누가 이길지 알면은 뭐 하실 건데요? 또 그쪽에다 돈 잔뜩 베팅해 놓고 욕심내고 계시겠지. 왜 안 가? 그러면서 또 힘들어하고.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이기겠죠. 지는 쪽은 아주 끝날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판단 잘해서 투자는 하셔야죠. 어디 쪽이 이길지 잘 판단해서. 그런데 불안해만 하고 욕만 하는 사람들은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해요. 예를 들어 왼쪽이 이긴다고 칩시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그 비난만 하고 비판만 하다가 그냥 인생 끝나실 거예요? 아니잖아. 그 사람들이 내놓는 정책에 맞춰서 살아야 되니까 대비를 하셔야죠. 오른쪽이 이겼어요? 왼쪽에 있는 분들 다 떠나서 그냥 어디 중국이나 어디 그쪽으로 이민 가실 거예요? 거기 살기 더 힘든데? 맞춰서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맨날 그냥 뭐 투쟁만 하실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지는 대비를 해놓고 정치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그런 게 많이 부족해요. 욕만 해. 특히 키보드 워리어들 집에서 댓글만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특히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니까 항상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끝날 때를 대비하라는 얘기예요. 네. 왼쪽으로 가시든 오른쪽으로 가시든 여러분들 자유예요. 저는 중도를 갈 거예요. 이 세상에 중도 따위는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그렇게 알아요. 저도 처음에 제가 중도라고 생각했거든요. 왼쪽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어쨌든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뭐 편하신 대로 가세요. 대신에 중도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 게 어딨어. 응? 엄마 아빠가 맨날 물어보잖아요. 아기 때부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둘 다 좋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항상 그렇게 물어보지. 항상 선택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근데 조만간 그죠? 네. 끝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게 이게 뭐 이렇게 길게 가는 게 아니에요. 짧으면 3개월, 길어봤자 6개월 안에 끝나요. 근데 벌써 3개월 차예요. 물론 탄핵은 아니지. 비상계엄령 기준으로 하면 3개월이고 탄핵 그걸로 하면은 이제 2개월째죠. 네. 그러니까 조만간 어떤 결론이 나온다고요. 준비들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넋 놓고 에라 모르겠다 그러시면 그때 가서 결과를 보고서 내가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든 뭘 해야지. 죄송한데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돈은 그렇게 편하게 벌 수 있는 데가 아닌데 왜 이렇게 편한 길로 가시려고 하죠? 이 바닥은 편한 길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길은 돈 버는 길이 아니라 돈을 많이 잃어버리던데요.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는 천사가 기다리고 있고 뭐 좋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데가 아니라 거기는 독사, 호랑이, 뭐 뱀 이런 게 기다리고 있더라고. 물어뜯고 막 그냥 죽이고 막 무서워요. 편한 길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어. 네, 진짜 힘들다니까. 네. 아마 주식하시면서 고생 좀 해보신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에 이 말의 무게나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근데 초보분들은 오늘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지 이러실 수도 있어요.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 알아요. 맞죠, 그죠? 자, 그래서 힘들 내시고요. 네, 이 상황이 조만간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들하고 뉴스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오늘 오세훈 관련주들이 뉴스 하나 띄우는 게 있구나. 이게 이재명 씨가 오늘 아침에 발표된 여론조사 보니까 지지율이 41%고요. 2등이 김문수 씨인데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양자 대결이 아니고 다자 대결인데 어쨌든 2등보다 더블 스코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재명 관련주는 하나도 안 올라갔어요. 오히려 급락한 것만 있고 조금씩 떨어지거나 대부분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재명 씨는 나름대로 이제 우클릭을 좀 하죠.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옳다 뭐 아니다를 떠나서 본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힘들 때 같은 편이 도와줘야 되는데 삼김들이 있어. 삼김, 비명계 삼김,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 이재명이 틀렸다 그러면서 막 때리고 있어요. 제목도 나오잖아. 이재명의 약한 고리를 때리기 협공하고 있다고. 막 때려. 가끔씩 저기 임종석도 튀어나와서 막 욕하고 막 때려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재명을 공격하면 이 사람들 관련주가 최소한 2-3% 이상씩 올라가더라. 많이 올라갈 때도 있는데 최소한 2-3% 이상 올라가던데. 이재명이 흔들리면 이 사람들한테 좋은 거라. 아니 뭐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고 치자고요? 조기 대선이 된다고 치자고요? 그럼 조기 대선은 뭐해? 이재명 씨한테 밀리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씨부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속 공개적인 쓴소리 하는 거죠. 김부겸 이 양반은 정치권을 떠난다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요즘 말이 너무 많습니다. 전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행안부 장관 했었잖아요. 행안부 장관이었어요? 총리였어요? 총리였나 마지막이? 마지막이 총리였죠? 근데 그러다가 아무튼 정치 이제 안 한다고 했는데 말 엄청 많이 합니다. 말이 많을 때는 욕심이 나서 그런 거겠죠? 그죠? 그리고 요즘에 오세훈 씨도 막 이재명 씨 엄청 때리더라고요. 요즘에 이 사람 말 많아요. 응? 말 엄청 많아. 그러더니 오세훈 씨가 개헌 물꼬를 튼대요. 개헌을 왜 하려고 하는데? 서울시장께서 12일 날이죠. 일주일 뒤에 국회에서 세미나 개최한대요. 왜? 앞으로 개헌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응? 갑자기 엄청 열심히 일해요. 그랬더니 오세훈 관련주 중에서 하나만 지금 잘 가요. 누구? 진양호. 다른 거 안 데리고 가고 이것만 가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뭐 관세다 뭐다 좀 시끄러우니까
돈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진 않고 일부 종목만 올리더라고요. 오세훈 관련주는 이상 오세훈 테마주가 만들어진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한 13, 4년 됐어요. 근데 오세훈 관련주는 아직도 10개가 안 넘어요. 이 사람 주류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무튼 이재명 씨도 막 까고, 깐다는 표현 쓸게요. 까는 게 일단 뭐 공격한다 이런 점잖은 표현보다는 있는 그대로 그냥 깐다고요. 그리고 말을 되게 많이 하고 정책도 자꾸 얘기 많이 하고 막 그래요. 왜?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 나오고 싶으니까 대통령이 되고 싶어. 근데 오늘 또 말은 그렇게 했죠. 뭐라고요? 대통령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탄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조기 대선 출마 여부를 말하겠다고. 말과 행동이 다르죠. 말은 저는 대통령이 아직 저렇게 됐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말씀 못 드리겠어요 라고 하지만 엄청 열심히 조기 대선 준비를 하고 있죠. 올라가요. 진양화 차트가 이게 무너지지. 차트가 끝난 게 아니었거든. 근데 재밌는 게 그러니까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했던 건데 이재명 관련주 빼고는요 다 이렇게 생겼어요. 대부분 종목도 이렇게 생겼다고. 이재명 관련주 빼고는. 낮에 제가 회원들한테 쭉 설명하면서 정리한 것만 얘기해드릴게요. 핵심 요약. 이재명 관련주 빼고 나머지는 다 좋아 보여요. 물론 우원식 거 중에 위험한 것도 있고 뭐 누구야 저기 홍준표, 김문수 씨 거는 거의 없는데 홍준표 씨 거라든지 이쪽에는 지금 들어가면은 큰일 나는 종목들 많이 있어요. 근데 갈 것도 많이 있지만 근데 그냥 사람으로만 얘기하면 이재명 관련주만 아니면 돼요. 김동연 씨 것 중에도 안 갈 게 보이거든요. 근데 갈 것도 보여요. 섞여 있다고. 근데 이재명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뭐가 안 좋으니까 저기 이제 아까 비명계 상김이 막 까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러다가 툭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의 상승이 앞으로 꽤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지 혼자 간다는 거. 진양 산업을 안 데리고 가요. 진양 폴리도 지금 이러고 있고 진양아 혼자 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종목 잘 고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오세훈하고 김문수 씨 거 얘기한다고 했는데 김문수 씨 거 좀 이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왜냐면 한동훈 거를 오늘 얘기해야 될 것 같아. 김문수 씨 거보다는. 왜냐면 자꾸 한동훈 씨 뉴스가 나와요. 그리고 김문수 씨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되게 웃긴 게 지지율 조사할 때 있잖아요. 제가 설명절 전에 그랬잖아요. 아니 왜 김문수를 왜 거기서 뺐냐고 내가 막 그랬잖아요. 제가 아니 김문수를 왜 문항에서 뺐냐고 아예 웃기다고. 근데 요즘에 어떤 줄 아세요? 김문수 씨를 넣기는 넣는데 갑자기 이재명 씨하고 오세훈 씨하고 자꾸 붙여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하고서 여론조사 나온 걸 보시면 자꾸 이재명 씨하고 홍준표 아니면 특히 오세훈 씨를 자꾸 붙여요. 오세훈 씨 그렇게 지지율 높은 사람 아니에요. 서울시장으로서 이미지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대선 후보로서 그렇게 유력한 사람 아니거든요. 5%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평상시에. 요즘에 자꾸 오세훈 씨하고 자꾸 붙이대. 이재명 씨하고. 왜 그럴까? 눈치를 좀 채셔야 돼. 이상하다니까. 이 사람이 말도 많이 하고 무슨 말을 하면 언론사에서도 잘 실어주고 막 그래요. 활동도 많이 하고.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이상하죠. 자꾸 김문수 씨를 자꾸 약간 소외시키는 그런 게 아직도 있어요. 참고하시면. 요즘에는 여론조사나 뭐 언론 뉴스나 다 똑같아요. 100%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옛날에 그 러시아 아시죠? 러시아에서 통계 청장을 뽑는데 자기들이 해달라는 대로 이제 잘 이렇게 자기 말 들을 만한 통계 청장을 뽑아야 되잖아요. 면접을 봤대요. 대충 얘기를 하면 처음에 왔던 사람이 이랬다는 거예요. 시키시는 대로 무조건 그냥 제가 잘 해드리겠다고. 저만 믿으시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탈락. 왜? 너무 지나치게 통계를 왜곡하면 티가 나니까. 그 사람은 탈락됐대요. 첫 번째가 원리 원칙대로 한다 그랬나? 원리 원칙대로 하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조작을 좀 해야 되는데 탈락. 두 번째가 이 사람이었나 보다. 그냥 무조건 그냥 막 다 해주겠다고.
그 사람도 탈락. 세 번째가 그거였대잖아요. 그 사람이 됐는데 물어봤대요. 거꾸로 어떻게 해드리길 원하세요? 이렇게 어떻게 해드리길 원하세요? 네. 적당히 맞춰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통계청장이 됐다잖아요. 러시아에서. 그래서 통계나 이런 것들은 믿으시면 안 돼요. 100% 믿으면 안 돼요. 저도 옛날에 통계학 대학교 때랑 대학원 때도 다 배웠는데 조심해야 돼요. 진짜. 네. 다 믿으시면 안 된다. 네. 자, 그 다음에 무슨 뉴스 보시면 되냐면 아까 제가 이 뉴스 보고 산책 웃었는데 난 모르겠어 진짜. 네. 저번에 그 유엔이란다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했다 그러더니 무슨 뉴스냐면 이거 보세요. 아까 이제 또 방송 준비하려고 이제 뉴스 좀 어느 찾을 게 있어갖고 보여드리려고 아까 그런 것들 딱 들어갔는데 이건 캡처입니다. 캡처. 네이버에 딱 들어가니까 바로 메인에 한국경제 메인에다가 이게 뜨는 거예요. 미국 외신에서 트럼프는 윤석열 대통령 구할 생각이 없는 듯 하대요. 이런 기사가 여기 왜 나오지? 평상시 외신 기사 잘 소개도 안 시켜주면서 읽어드릴게요. 되게 짧어. 네. 트럼프 윤 구할 생각 없는 듯 미 외교 전문지에서 나온 전망. 포린 폴리시라는 데인데 여기서 뭐라 했냐면 트럼프가 탄핵 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줄 가능성이 작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오히려 트럼프는 유력 대권주자 맞죠? 지지율이 지금 제일 높으니까 정치인 중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더 잘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대요. 여기 포린 폴리시 줄임말 FP 여기에서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뒤집을 권한이 없다. 그래서 트럼프가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 개입할 가능성이 작다. FP는 일부 보수 지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조사할 것이라는 소설을 전파하며 그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할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묘사했다. 그러나 이 매체는 국민의힘의 절박한 외침에도 트럼프는 윤 전 대통령을 구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고 전했다. 왜? 이익을 중시하는 미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트럼프가 이념을 앞세워서 한국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시나리오의 현실성이 부족하는 지적이다. 근데 전 여기서 반박을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거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시고 뭐 국민의힘이 절박한 외침을 하고 있다고요? 미친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도 욕했잖아요. 국민의힘 저 의원들 저거 미친 것들 아니냐고. 근데 국민의힘이 절박한 외침을 한 적이 있어요? 미친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맨 밑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트럼프랑 궁합이 더 좋을 가능성을 제기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고. 네. 그러면서 최근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이 대표의 스탠스 변화를 거론했다. 그랬대요. 근데 이거 아주대 교수 인용을 했는데 이 사람은 트럼프는 윤 대통령 편을 들어주어서 중국, 러시아, 북한이 동북아를 장악하는 추가적인 혼란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했대요. 윤 대통령을 편들어주는 게 왜 중국이나 러시아랑 북한이 동북아를 장악하게 되는 거죠?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알아서 판단하시고 이 부분은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네. 아무튼 이런 기사들이 막 메인에 나와요. 메인에 나온다고. 왜 나오겠어요? 어제 그 뭐죠? 노벨평화상 어제요? 그지? 노벨평화상 추천했다고. 그것도 딱 조절해서 나왔거든. 딱 조절해서. 홍보성 기사입니다. 잘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죠? 돌아가는 분위기를 지금 얘기를 쭉 해드리는 거예요. 돌아가는 분위기 잘 보시라고. 누가 지금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지를 잘 보시라고. 그 다음에 시간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가 많이 움직였거든요. 왜 갔냐? 젤렌스키가 푸틴이랑 직접 대화를 시사했대요. 그래서 시간에랑
오늘 장중에 흐름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 한동훈 얘기를 안 했구나. 잠깐만. 시간이 왜 남지 그랬네. 요거 하고 한동훈 얘기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범양건영 있잖아요. 범양건영이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급등을 엄청 세게 했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었는데 시간에 상한가를 갔어요. 왜? 아까 그 뉴스 때문에. 젤렌스키가 푸틴이랑 대화를 원한다. 이런 뉴스 때문에. 기사가 안 보인다. 내릴게요. 근데 다시.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오늘은 하나도 움직인 게 없죠. 장중 움직인 게 하나도 없는데 시간에서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뜻 그렇게 생각하잖아. 와, 장 주시간 끝나고 나서 3시 반 끝나고 나서 뉴스가 나와서 갔나 보다. 아닙니다. 이 기사가 입력된 시간은 오전 9시 3분입니다. 이걸 왜 가르쳐 드릴까요? 시장이 관세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 이것 때문에 시장이 죽은 게 아니에요. 시간에서 올릴만한 게 없으니까 이거 올린 거예요. 그냥. 왜? 올라올 자리거든. 그 자리가. 시장이 끝난 게 아니라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중국이 오늘 급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뉴스 좀 그만 보시라고. 시간에 상한가 같잖아요. 그 다음에 SY 스틸텍 시간에 7% 급등했고요. 오늘 장중의 흐름은 어때요? 올라온 게 움직임이 아무것도 없어요. 낙폭과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튀어오른다고 했어요. 저희 방에서는 이제 SY를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 방에서는 그때 1월 9일날 사가지고 여기서 일주일 만에 다 팔아버렸거든요. 설 전에. 얘도 좀 올리긴 했던데. 네. 그냥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가 올라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은 대북주들도 지금 아난티 이런 거 보면은 급락했다가 지금 다시 자리 잡거든요. 일신석재. 네. 이런 애들도 좀 지켜보셔야 돼요. 사람 얘기가 아니고 한번 가시고 지켜보세요. 네. 트럼프 수혜주가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시작인데. 그렇게 보시고 한동훈 얘기를 좀 해볼까요? 한동훈 관련주 중에서 오늘 DTNCRO가 5% 올랐죠? 어제도 꽤 많이 올랐어요. 어제는 10%, 오늘 또 오르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통상 그때 초대형 악재가 나온 거잖아요. 왜? 국민의힘에서 나갔잖아요. 이 사람이. 당대표였어요. 당대표였는데 대통령 뒤통수 치고 쫓겨났거든요. 더 재밌는 거는 한동훈을 쫓아낸 게 친윤계 의원들이 쫓아냈잖아요. 그럼 왜 쫓아냈냐? 대통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근데 더 웃긴 거는 친윤 이것들은 대통령을 더 안 지켜. 아까 제가 그래서 국민의힘의 외침 절규? 그래 그냥 미친 것들 아니야? 그런 거야 아까. 우리나라 기사를 제대로 안 보는 것 같아. 아까 FP인지 뭔지. 네. 근데 아무튼 여기 음봉도 있고요. 여기서 개파락을 심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개파락을 심하게 했던 여기 이렇게 올라갈 때는요 저항이 엄청나게 심해요. 엄청 심해요. 그래서 가다가 확 꺾여요. 거래도 터지지만 거래가 터져도 거래 많이 터져야 정상이거든요. 거래 많이 터져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밀린다. 선풍기 집에 하나씩 있으시죠? 제일 센 거 3단인가요? 3단으로 해놓고 그 앞에다가 라이터를 한번 켜보세요. 라이터가 바로 꺼지겠죠. 그 정도로 확 밀려버려요. 근데 거리 없이 슥 올라가는 거예요. 음봉이 있건 뭐 저항이 있건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올라간다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하고 태양금속이랑 같이 보실까요? 오파스인데 얘도 그냥 슥 올라가죠. 여기 거래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잖아요. 아니 거래랑 음봉들이 여기 쏠려 있잖아요. 근데 거래가 하나도 없는데 슥 올라가네. 태양금속 거래 엄청 많아요 여기. 근데 거래도 없이 여기 슥 올라간다고. 왜 이게 가능할까요? 첫 번째, 한동훈이 다시 나온답니다. 제가 나올 거라 그랬잖아요. 아니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보수를 분열시켜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나온다니까. 그래서 분열 전문인 원로 정치인들한테 가서 자문을 구했잖아요 이 사람이.
어제 얘기 드렸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다 물어봤다고. 다 분열 전문가 되거든 그 사람들. 근데 오늘 기사가 또 나왔죠. 대통령, 이건 오후에 나온 거긴 한데, 대통령의 시간을 존중한다. 한동훈 탄핵 최종 변론 후에 복귀 유력 검토. 그러니까 대통령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탄핵 그 변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좀 있으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거 다 끝나고 복귀를 하려고 검토 중이다. 그 얘기예요. 억수로 대통령 생각해주는 척 얘기한다. 그죠? 근데 아무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복귀 기대감 때문에 슬슬 한동훈 관련주가 올라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 사람 복귀한다고 대통령 되겠어요? 예,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제도 얘기 많이 드렸지만 유승민 테마주는 십수년째 대통령 될 가능성도 없고요. 지난번 경기도 도지사 당내 경선에서 떨어져서 김은혜 씨한테 져가지고 경기도지사 나가지도 못했어요. 그런 사람도 지금 대통령 출마한다고 하니까 올라오잖아요. 자,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잘 올라올까요, 여기를? 목인부에다 손절했으니까 잘 올라오는 거지. 대통령 배신 때려. 그 다음에 보수 당에서 쫓겨나.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다 갖다 집어 던지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여기 절대 이렇게 못 올라간다니까요. 근데 거리 없이 이게 어떻게 올라가느냐? 네, 다 손절했으니까. 다 손절했죠. 원래 이런 과정이 되게 오래 걸려요. 예를 들면 PM풍년. PM풍년 옛날에 여기 하한가 맞았잖아요. 그 왜? 김동연 씨 인맥이 퇴사했다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제 김동연 테마주 아니야 이러면서 폭락했잖아요. 이게 작년 2월 달에 폭락한 거거든요. 2월 말에. 근데 이거를 다시 올라오는데 여러분들 한 10개월 걸렸어요. 12월 달 돼서 올라왔으니까. 근데 이것도 올라오다가 좀 쉬고 올라오다가 좀 쉬고 이 과정만 3개월 걸렸어요. 총 한 10개월 정도 걸렸고요. 여기까지 한 3개월 걸렸다니까. 근데 여기는 그냥 한동훈 거느냐 쓱 올라오는 거예요. 태양 요석이죠. 왜? 요즘에 정치적인 혼란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생각을 많이 한 거죠. 아, 끝났어 이러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드린 게 뭔지 아세요? 네. 정확하게 주가가 왜 이렇게 됐는지 얘기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상세하게 전문적으로 얘기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뭐 어디 가서 뭐 듣고 와서 얘기하겠어요? 제 경험이지 뭐.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네. 그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으셔도 돼요. 제가 지금 하는 방송이 무슨 KBS, MBC 공영방송도 아니고 제 개인 채널이니까 도움되시라고 얘기를 한 건데 믿기 싫으시면 안 믿으셔야지. 네. 또 우리 회원들은 더 새겨 들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앞에 뭐 차트를 봤을 때 뭐 많잖아, 그죠? 네. 매물대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올라가다가 이제 특정 자리에서 걸리기는 해요.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걸리긴 하는데 왜 그러냐면 매물대가 있어서 걸린다기보다 사람들이 싸게 산 사람들이 그쯤에서 팔려고 하겠죠. 네. 이런 주식을 팔 때는 저기 매물대가 있어서 저기서 팔아야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싸게 산 사람들이 수익 실현을 차익 실현을 할 텐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팔까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매도를 좀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하는 거래. 한동훈은 돌아올 거고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거는 개인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걸 비판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튼 그런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저야 이제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배신 때리는 인간들 싫어해요. 한동훈 내 욕을 거의 안 했었는데 배신 딱 때리는 순간 이건 사람도 아니다 딱 그러잖아요. 네. 이재명 씨는 아직 배신을 안 당하고 있는데 이재명 씨가 자꾸 힘이 약해지고 안 되겠다 싶으면 배신자가 막 나올 거라고. 배신은 누가 때리냐면 보셨잖아요. 가장 최측 끄는 사람이 때리거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김무성 이런 사람이 때렸잖아요. 뒤통수. 지금 한동훈이 때리고 바로 옆에 있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때린다니까. 이재명 씨 관련돼서 누가 뒤통수 때리면 저 그 사람도 욕할 겁니다. 왜? 나 그런 거 너무 싫거든요. 너무 싫어 진짜. 네. 뒤통수를 때려도 조모 간다 안 간다? 간다고요. 간다니까.
그리고 특정 정치인이 말이 너무 많다. 그리고 특정 그 정치인의 그 말을 언론에서 잡고 얘기를 해준다. 잘 보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끝낼게요. 설 연휴 전에는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왜 자꾸 높게 나오니까. 근데 그나마도 이제 대통령 지지율 조사하는데 높게 나온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주요 언론사에서 얘기를 안 하대요. 대통령 지지율 더 높게 나왔다고 자꾸 올라간다고 얘기를 안 하대. 근데 왜 어제부터 갑자기 대통령 지지율이 50% 넘어간 걸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줄까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게 포인트라고. 대통령 지지율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니까. 왜 그거를 기존에는 잘 얘기도 안 해주던 언론사들이 왜 갑자기 얘기를 많이 해주고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기자 출신 국회의원이 있죠. 노무씨. 그 사람이 펄펄 뛰고 앉아있을까? 그 사람 입에 거품 물고 얘기하던데요. 왜? 기자 출신이니까 알거든. 포인트가 뭐라고요? 51%가 아니에요. 그거를 막 언론사들이 퍼뜨리고 있다는 거죠. 분위기 봐서 눈치 봐가지고 요리조리 싹싹 갈아타기 제일 잘하는 게 언론입니다. 개처럼 냄새 기가 막히게 맡거든. 어디 쪽이 유리한지. 이러다가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죠? 또 바뀔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언론사가 뭔 짓 하는지 잘 보셔야 돼. 포인트는 뭐라고요? 51%가 아니라 그거를 보도를 많이 해줬다는 거예요. 정치권 돌아가는 걸 잘 보시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서 저는 누가 이길 거다 이런 얘기 못 하겠어요. 난 우리 부모님한테도 그런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네. 저는 저도 예상을 하는 게 있겠죠. 전문가니까 방향을 잡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냥 될 대로 되겠죠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게 무슨 전문가예요, 그죠? 네. 옛날에 바다에서 항해할 때도 별자리 보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항해사들이. 내비게이터들, 그죠? 네. 그러니까 전문가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근데 그런 걸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생각들이 다 틀리신데. 네. 그러니까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시되 계속 돌아가는 동향 얘기해드리고 있으니까 기성 언론들, 기존 언론들 다 쓰레기들이니까 거기에 의지하지 마시고 스스로 판단을 잘하세요.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네. 그 얘기를 오늘 많이 해드린 겁니다. 네. 자, 요즘 여러분들한테 뭐 회원가입하라는 얘기 합니까? 안 하잖아요. 뭐하러 해? 할 사람은 들어와요. 재연정도 요즘 많이 하시고. 응? 힘들 때니까 더 재연정을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다, 거의 다 하세요. 네. 응? 여러분들도 살 길을 잘 찾으셔야 돼요. 뉴스 많이 본다고 길을 잘 잡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내비게이션도 시원찮은 거 고르시면 큰일 납니다. 자, 시간이 여기까지 또 다 됐네. 다 된 게 아니라 넘었네요. 제 뒤에 김 실장님이 또 방송하시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오늘 제가 종목 얘기를 많이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목 얘기 듣고 싶으시면 김 실장님한테 가서 들으세요. 오늘은 AI하고 로봇 관련 좀 많이 갔는데 제가 그런 것까지 얘기할 시간이 없네요. 오늘 급등한 테마주도 쭉 설명 다 해주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엄청 추워요. 이번 주 내내 춥다고 하니까 감기 걸리지 마세요. 아셨죠? 큰일 나요. 지금 감기랑 독감 걸리시면 뭐 그냥 진짜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감기 걸리지 마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